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당 자체 조사이긴 했지만 50여 분 동안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뭐 이 조작 사실을 뭐 사전에 알았느냐. 특히 이제 이유미 씨가 24일, 25일에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 여기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자세한 답변 내용은 안 알려주는데 일단 안 전 대표는 뭐 이런 조작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하나하나 두는 수가 모두 다 악수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이 상황도 사실 악수인 게 뭐냐면 자 이제 자기의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즉에 사실은 조사를 했어야 됐고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어디서 했는지 뭐 언제 만났는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만 듣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사실은 답변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전혀 모르더라라고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전화로 이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가 굉장히 비난이 있는가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국민의당이 만약 공당이라면 공당답게 사실은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연루돼 있는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면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 과정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지 사실은 그래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도 지금 사실은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행보가 아니에요. 그냥 평당원이나 일반인이라면 나의 혐의가 오니까 나의 혐의를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해야 돼. 누구든 사실은 피의자 같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당이 자기가 만든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만든 당의 존폐 여부가 좀 걸린 문제인데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대면 조사에서 아무도 모르게 대면 조사 가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고 공당의 어떤 대표로서도 아니고 사실은 나만 지금 보호하면 돼. 나는 혐의가 없음만 갖고 있으면 돼라는 행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서 하는 행동 또 청와대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다오. 아니었습니까? 나만 보호하려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실망스럽다는 거죠. 네. 자, 오늘 뭐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소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당 지도부 개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큰 의문의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제 이 조작된 제보 의혹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1일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조언을 구했다는 점, 이 점이 박지원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느냐라는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유미 씨가 직접 안 전 대표에게 지난달 25일이죠.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구명 문자를 보냈는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문자를 확인하긴 했지만 당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분석하기에는 이 문자가 오기 전에 이용주 의원에게 이 증거가 조작됐었다는 보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건지 이 점이 좀 수상하다. 그렇죠.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뒤에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유미 씨가 사실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인정을 했고요. 봤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단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그걸 보고한 시점이 이유미 씨가 문자를 보내기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언제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를 조사한 결과 안철수 전 대표는 이유미 씨 문자를 받고 난 뒤에 보고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전날 25일 날 이게 지금 문자가 왔지 않습니까? 24일 날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5분간
독대를 합니다. 이준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전 최고위원이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24일 날 이미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유미 씨 문자를 받았는데 네. 그 내용이 뭔지 몰랐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말이 맞지 않는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5분간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분명히 본인도 얘기하고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단 말이죠.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유미 씨가 문자 보냈는데 저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세요. 이런 뜻의 문자를 받고서도 내용이 뭔지 몰라서 단문을 안 보냈다. 이것도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렇군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다시 단문을 보내서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네. 이 내용을 모르니까 단문을 안 보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다면 뭐라고 말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박지원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5월 1일 날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본인은 보지 못했다 그러고 비서관이 봤는데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고됐을 걸로 생각해서 본인은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서관이 스스로 검열해서 별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네.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상적이진 않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서관이 그런 중요한 내용을 받았을 때는 보고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뭐 심지어 박지원 전 대표는 자기 목까지 내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내용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해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궁금해요. 네. 이 사안이 어떻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 이렇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핵심 쟁점을 진상조사단도 공명선거 추진단도 있었는데 남도 그때 뭐 진상을 다 파악한다는 네. 쪽 아닙니까? 공명선거 추진단도 있었는데 왜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을까? 거기 또 내노라 하는 이 부장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왜 제가 가더라도 한 번도 조사를 안 해본 저도 이 문제를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볼 텐데 이런 분들이 왜 그냥 제대로 된 조사도 안 하고 발표를 했을까? 아무리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리 또 쫓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네. 이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말이 궁금하고 네. 또 이거를 저는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당시 위원장 이걸 알았으리라고 생각은 거의 안 해요. 아하. 제가 알고 있는 박지원 전 대표나 네. 우호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런 걸 넣는 순간에 바로 야단을 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치를. 이게 더 큰 화를 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거를 저는 주도했다. 이 사람 품성도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이 이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나름대로 당원 중에서 상당히 힘이 있었던 그런 당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내가 확인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다른 절차 없이 그냥 발표만 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네. 이제 와서 우리가 속았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은 너는 바보야? 할 말이 없는데 뭐.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당의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 대선 후보로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결정적인 타이밍, 일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네. 첨언을 드리자면 이유미 씨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은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별로 친하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접근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접근한 방법이 뭐였냐면 김미경 그 여사 그분을 통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냐면 자기가 여수 출신이거든요. 김미경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 되시는 분도 여수 출신이고 옆집에 살았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접근을 했다고 이렇게 국민의당이 밝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6명이서 같이 책을 쓰기로 했잖아요. 66일의 여정 진심 캠프 관련해서 네. 안철수 전 후보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기록하는 그 책을 썼는데 원래 6명이 집필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혼자 낸 거예요. 그것 네. 때문에 안철수 측에 있는 그 6명의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배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랄까 그렇죠. 이런 그런 게 부분이죠. 있는 예. 그래서 캐릭터였다. 안철수 네. 후보 입장에서도 전 후보 입장에서도 이유미 씨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뭔가 좀 야망이 있어서 뭔가 튀는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멀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이제 비서실장이었나요? 안철수 후보가 진심 캠프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분도 주의하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유미 씨가 국민의당에서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보고요. 본인의 튀는 행동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네. 박 교수님 얘기한 분의 일정 부분 동의를 한다고 하면
본인의 튀고 싶은 그런 성향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네. 안철수 전 대표와 친해서 영향력이 있어서 했다는 부분은 저는 좀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말씀하셨듯이 전혀 뭐 박지원 상임 아까 선대위원장도 모르고 또 네. 안철수 후보도 몰랐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른 책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져야 됩니다. 정말로. 네. 그걸 몰랐다. 몰랐다고 왜냐하면 하더라도. 자 5월 나흘 전에 이유미 씨 그 문제적 주인공 이유미 씨가 이것을 가져다가 해서 당은 그걸 다 믿고 터트린 다음에 이유미 씨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당은 이 논평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고 네. 또 박지원 원내대표도 선대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안철수 후보 자체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실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했던 어떤 책임 그건 무한 책임 거의 무한 책임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치르는데 전당대회 형식도 좀 특이해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 자체는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또 이 당권 주자들은 이제 밖에서 이제 이른바 그 감자 캐기를 하면서 이 결과를 기다린다 뭐 이런 형식인데 역시 이제 뭐 약간 이제 국민 여론을 좀 감안한 그런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 홍준표 전 지사는 사실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이제 과정뿐만 아니라 본질도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 수사가 승자의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뭐 증거 조작이 있더라도 뭐 의혹은 의혹대로 남아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물타기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중 씨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뭐가 안 됐다고 하면 조사하자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닥쳐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별로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밍이 별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문주정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뭔가 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주장을 하려면 이 네. 타이밍보다는 다른 타이밍에 했어야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 만약 예를 들면 대선 끝나자마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뭐 그건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국민의당이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제는 둘 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네. 국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호응을 얻기가 또 검찰이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종우 시장님. 지금 사실 관심을 아무도 안 두고 있어서 아무도 안 두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예. 거의 뭐 예. 관심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냐하면 스스로도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참여해갖고 뭔가 바꿔보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안에 없이 결과 다들 예상이 뚜렷하다 뭐 이런 말씀이죠. 관망하고 있어요. 진짜 초재선 의원들도 다 관망하고 있고 누가 돼도 상관없다 거의 이런 어떤 분위기라서 네. 제가 아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 이전에 네. 이 당 내부의 어떤 관심이에요. 열기가 없고 쟁점이 없고 세 가지가 없어요. 열기와 쟁점과 인물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인물이 없는 그런 전당대회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말씀하신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변이 없다면 홍준표 지사 당선을 예상하십니까?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각에서 생각하듯이 홍준표 지사가 되면 각을 세울 거다, 뭐 전투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네. 사실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홍 지사의 또 마찬가지예요. 기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어디서 했는지 뭐 언제 만났는지 이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만 듣고 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사실은 답변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전혀 모르더라라고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전화로 이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가 굉장히 비난이 있는가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자 여기서 지금 국민의당이 만약 공당이라면 공당답게 사실은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연루돼 있는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면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 과정 역시 네네.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지 사실은 그래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거꾸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도 지금 사실은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행보가 아니에요. 그냥 평당원이나 평민, 평일반인이라면 나의 혐의가 오니까 나의 혐의를 어떻게든 좀 이 방어를 해야 돼. 누구든 사실은 피의자 같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당이 자기가 만든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만든 당의 존폐 여부가 좀 걸린 문제인데 네.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대면 조사에서 아무도 모르게 대면 조사 가서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고 공당의 어떤 대표로서도 아니고 사실은 나만 지금 보호하면 돼. 나는 혐의가 없음만 갖고 있으면 돼. 네. 라는 행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서 하는 행동 또 청와대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다오. 아니었습니까? 나만 보호하려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실망스럽다는 거죠. 네. 자, 오늘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소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당 지도부 개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큰 의문의 줄기가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당 자체 조사이긴 했지만 50여 분 동안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느냐. 특히 이제 이유미 씨가 24일, 25일에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 여기에 대해서 그 경위를 좀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아직 자세한 답변 내용은 안 알려주는데 일단 안 전 대표는 이런 조작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하나하나 두는 수가 모두 다 악수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이 상황도 사실 악수인 게 뭐냐면 자 이제 자기의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즉에 사실은 조사를 했어야 됐고 형식인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제 이 조작된 제보 의혹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1일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좀 조언을 구했다는 점, 이 점이 박지원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느냐라는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유미 씨가 직접 안 전 대표에게 지난달 25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구명 문자를 보냈는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문자를 확인하긴 했지만 당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분석하기에는 이 문자가 오기 전에 이용주 의원에게